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3월 6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요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머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 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입증한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가 돌봄체계의 핵심으로 늘봄학교를 강조하며 조기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통사 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번호 이동 지원금도 더 받게 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국 주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서 50개 병원에 이어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 발송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편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현직 의협 간부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4일 기준 9,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공백은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앞서 50개 병원의 현장 점검을 먼저 마무리하고 미복귀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집단 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에게 집단 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나머지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어집니다. 한편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규모는 총 3,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 전체 73%에 달하는 2,471명을 신청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입증한다면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이고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되려 의사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부는 의료개혁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집단 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 늘봄 학교의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늘봄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조기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새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에게 맡겨졌던 아이 돌봄 문제를 국가가 나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늘봄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입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늘봄학교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 시행되는 새학기 첫 주가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들의 총력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위해 교내외 이동 시 안전 문제에도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공간 마련, 민간 협력 현황 등이 논의됐습니다. 실제 정부는 1학기 늘봄학교 본격 시행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간제 교원 2,250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또 늘봄을 위한 교내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에 대해선 지역 대학이나 지자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무회의에선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 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도들이 차질 없이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학기부터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 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팀을 가동하고 교권 침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며 소송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은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 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행안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진행 중인 후속 조치들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소상공인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이자 환급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을 바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더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합연습에 12개 유엔사 회원국도 참여해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개혁 방향의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유리 기자, 앞서 뉴스 리포트로도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동안에 회의 3개를 연달아서 주재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까지 주재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그간 중대본 회의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재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풀이됩니다. 자, 이렇게 의료 현장의 공백이 지속되니까 정부가 1,200억 원대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쓰임새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모두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예비비는 야간, 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력 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환자 이송 또는 구급차 이용료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돼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병원이 필수 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병원들이죠. 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들 빅5 병원이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증 환자 관련 보상은 줄이는 쪽으로 보완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지역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이송하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요.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됐던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자, 소아과나 이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방안도 논의가 됐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대한 건보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 질환에 대한 보상은 강화합니다. 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의 내용과 의료개혁의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과일 물가가 40% 넘게 오르면서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물가 오름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3.1% 상승하며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1.4%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사과는 71% 올랐고 귤은 78.1%, 딸기 23.3% 등 과일 물가가 40% 넘게 오르며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물가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할 계획입니다. 오렌지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두리안 등 수입과일 3종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합니다. 또한 비상수급 안정 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1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선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불안 품목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전 각 부처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제 곡물 가격 하락에도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재계의 적극적인 물가 안정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동통신사 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번호 이동 지원금도 더 받게 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휴대폰 성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비싼 요금제 선택을 유도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매장입니다. 신형 휴대폰 가격을 물어보니 말 대신 계산기를 두드려 금액을 제시합니다. S24 가격 24랑 24 플러스 요 정도만. 단말기 유통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일부 사용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이동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소비자가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통법 폐지 추진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휴대폰 상가를 찾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 상인들은 단말기 교체 주기가 단축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끔 되면 뭐 3년에 한 번씩 바꿀 걸 예전처럼 다시 2년에 한 번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차관은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고폰 이용 활성화,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가 이르면 5월부터 운영 방식을 바꿉니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돼 왔는데 그간 많이 달라진 교통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김용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안성 나들목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운영되는 구간은 평일 양재 나들목부터 오산 나들목까지 39.7km 구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 나들목부터 신탄진 나들목까지 134.1km 구간입니다.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지난 2008년 10월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의 정체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됐지만 최근 경기 남부와 세종, 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증가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되던 영동선의 경우 버스 전용차로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된 영동선 버스 전용차로 구간은 버스 통행률이 낮아 오히려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 나들목까지인 평일 구간을 안성 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평일 경부선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은 16.3km 늘어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할 방침입니다. 이후 안내 표지와 차선 재도색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이르면 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운전자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군, 경, 소방의 합동 대테러 대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도 실시됐는데요. 실전을 방불케 한 훈련 현장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비 직원을 제압하고 방송국 내부에 진입한 테러범이 시민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대테러 특수임무단이 긴급 투입됩니다. 공중팀은 헬기를 이용해 패스트로프로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고 지상팀은 중앙현관 입구로 진입해 테러범을 사살합니다. 한미 자유해방패 연습 기간 육군의 야외 기동 훈련의 하나로 국가 중요시설 합동 테러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전력, 수도, 가스 등의 관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지하 공동구에 테러 용의자가 진입한 상황을 가정했고 방송국에 침투한 테러범 제압 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테러, 드론, 폭발 등 다중 위험 상황에 대해서 민, 관, 군, 경, 소방이 이렇게 통합 훈련을 함으로써 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고 이번 합동훈련에는 육군 52사단을 비롯해 영등포경찰서와 소방서 등 총 3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합동 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산불 등 지역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해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산 북부 등 침수 우려 지역은 풍수해, 경주시는 지진, 충주시 등 산림 지역은 산불, 산사태를 훈련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올해부터 연 4회 실시됩니다. 3월 지역 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을 시작으로 5월 관공서 공습 대비 훈련, 8월 전국민 참여 훈련, 10월 안전한국 훈련과 연계한 재난 대비 훈련이 진행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입영 대상자 모두가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가짜 뇌전증 사건과 같은 병역 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과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김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병역 판정 검사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검사에서는 마약 검사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 검사를 오는 7월부터는 입영 대상자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늡니다.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습니다. 병무청은 마약 검사 양성자를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병역 면탈 예방과 단속도 강화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해 유죄 판결됐는데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막는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데이터 통합 병역 면탈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한 적정성 검증뿐만이 아니라 병무청 특사경의
병역 면탈 수사 자료로도 활용하는 병역 처분 변경 신청 때 각 단계와 질병, 병원별 등으로 나눠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자를 추출합니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면 처벌받습니다. 정보 게시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접 수사도 7월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전역이 한 달 남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됩니다. 적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 준비금도 40만 원으로 올라 최대 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표단에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당부하며 그 과정에서 CSIS가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CSIS가 미국 주요 싱크탱크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CSIS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싱크탱크로 이날 오찬에는 햄리 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 매튜 포틴저 전 미국 국가안보부 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이번 평가에 대해 견고한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분의 역동성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 성장률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올해 2.1% 성장을 전망했고 반도체 부문은 강한 AI 관련 수요 등에 따라 2025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제72기 졸업 및 임관식이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마친 사관생도 173명이 졸업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 수탁생 7명을 제외한 166명이 공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졸업식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전영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김가연 소위가, 국방부 장관상은 박문호 소위가 각각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적발액이 1조 1,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급증했는데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에 서 있는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마치 주차된 것처럼 멈춰 있는데 곧이어 옆에서 검은색 차가 지나려 하자 기다렸다는 듯 출발해 부딪힙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보험 사기 적발액 가운데 자동차 보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는 전년보다 약 16% 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자동차 사고 조작 과장 청구가 한 25.7% 증가했는데요. 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사고 차량을 바꿔치기 하는 유형입니다. 고의 충돌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38.4%가 크게 증가했는데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주요 유형이었습니다. 기존의 적발금액 비중이 가장 컸던 장기보험 사기는 허위 입원이나 수술, 진단이 줄어 지난해보다 6.5% 감소했습니다.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전년보다 6.7% 늘어 1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비중이 가장 컸고 30대와 40대가 각각 14.5%, 10.3% 늘며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또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직이나 일용직, 주부, 학생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렌터카 공제조합과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사고의 자가용을 활용하면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과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최근 렌터카를 활용한 사기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은 또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겐 보험 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지난 1, 2월 진행된 2024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1,6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항공, 쇼핑,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체험을 제공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성수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고 구매 영수증 행사에 6천 명 이상이 참여하며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문체부는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만족했다는 응답이 90.8%, 한국에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9.2%로 전년보다 각각 3.1, 5.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가 본인의 집에서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달부터 지원 대상과 센터가 확대되며 전국 72개 지자체 95개 의료기관에서 장기 요양 수급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2차 시범 사업에 13개 시군구와 13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된 겁니다. 또 과거 1차 시범 사업은 장기 요양 수급자 1에서 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에서는 5등급, 인지 지원 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돼 수급자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각종 지역 축제 방문하는 분들 많으시죠? 축제 기간 거리에서 파는 간식을 사 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집단 식중독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에서 9월 열린 지역축제 10곳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매식품 30개 중 치킨, 닭강정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 상구균이 검출됐고 조리도구, 식재료 폐기물 관리 등이 비위생적인 곳도 있었습니다. 또 LPG 충전 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양 아래 있어야 하지만 68개 업소 중 절반 이상이 차양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컸는데요.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하고 안전감독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선거 투 개표에 종사한 공무원에게는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됩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다음 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 관리관, 사전투표 사무원에게 휴무 제도가 처음 적용될 예정인데요.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되는 공무원은 선거일에 기본 1일의 휴무를 받게 되고 선거 사무 종사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총 2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선거 사무로 휴일도 반납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해 낮 기온 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모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아침과 낮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곳곳으로 눈비가 예상됩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겠는데요. 강원 산간은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경기 북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세종 1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서울 6도, 세종 1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영하 2도, 강릉 영하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5도, 강릉 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대구 2도로 시작해 한낮엔 광주 9도,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일부 영남 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겠고 금요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따스한 봄 햇살이 좀 비치나 싶더니 내일 다시 전국적으로 눈, 비가 오고 그러고 나면 또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 온 듯 하면서도 몇 번의 추위를 거친 뒤에야 결국 찾아오는 봄. 그래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짝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